지난 시즌 12위에 이어서 올 시즌도 시즌 초반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결국 시즌 막판에 6위로 시즌을 끝내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첼시입니다. 매우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된 흡사 대학생 팀이라고 또 볼 수 있는 첼시인데요. 이번 시즌 첼시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즌 첼시의 성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도 지난 시즌 유럽 대항전을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나갔던 대회가 다른 팀에 비해선 좀 단촐합니다. 프리미어리그 6위, FA컵 4강, 리그컵에서는 리버풀에 밀리며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래도 성적만 봤을 때는 나갔던 컵 대회에선 대부분 4강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고 첼시의 뒷심은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즌 주요 입단 선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치히로부터 온 은쿤쿠, 비아레알로부터 온 니콜라 잭슨, 스타드 렌으로부터 온 우고 축쿠, AS 모나코로부터 온 악셀 디사시, 브라이튼으로부터 온 로베르트 산체스, 브라이튼으로부터 온 카이세도, 사우스햄튼으로부터 온 로메오 라비아,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으로부터 온 페트로비치, 맨시티로부터 온 콜 파머가 있습니다. 주요 아웃 선수로는 알 힐랄로 나간 쿨리발리, 알 아흘리로 나간 골키퍼 에두아르 맨디, 맨체스터 시티로 나간 마테오 코바치치, 아스날로 간 카이 하베르츠, AC 밀란으로 간 로프터스 치크, 맨유로 간 메이슨 마운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간 아스필리쿠에타, AC 밀란으로 간 퓰리식, 알 에티하드로 간 은골로 캉테, 마르세유로 간 오바메양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첼시의 베스트 선수 3명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콜 파머입니다. 이번 시즌 첼시 그 자체이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하나입니다. 공격 포인트 33개, 첼시의 공격 중심 그 자체인 선수입니다. 어디 하나 깔 데가 없습니다. 이번 시즌같이 혼란스러운 시즌에 첼시에 파머가 없었다? 그건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죠. 이선 전지역이 가능한 멀티성과 패싱력, 플레이메이킹까지 다 갖춘 다재다능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PK 잘 넣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잘 넣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두 번째는 카이세도입니다. 이적요기가 싹 사라지게 만든 선수죠. 이번 시즌 가장 기복 없이 자신의 역할을 꾸준히 해준 선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포체티노가 맡겼던 역할이 꽤나 과중했을 거라고 봅니다. 수비적인 능력이 가려져서 그렇지 이번 시즌 첼시의 득점 과정에서 기점이 되는 패스가 상당히 많았던 선수입니다. 어쨌든 첼시의 확실한 중심이 되어가는 선수죠. 다음 시즌이 더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은 첼시의 말로 귀스토입니다. 이번 시즌 첼시의 최고의 발견 중 하나입니다. 리스 제임스의 부상으로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이 기회를 제대로 잡은 선수입니다. 풀백이 기본인 대인 수비도 잘하지만 공격적인 크로스와 패스 역시 확실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나이도 2003년생으로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더 성장할 여력이 남은 선수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다재다능함이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첼시의 워스트 선수 3명을 제 기준으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장단 풀백 듀오인 벤치렐, 리스 제임스입니다. 주장단이 쌍으로 들어놓으니 갤러거가 주장 역할을 하면서 팀을 이끌어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두 선수 다 나오면 잘하는 게 문제이긴 한데 이 선수들을 안고 가야 하나? 라는 고민 때문에 주전급 풀백들을 데려오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의 나이는 먹고 시장 가치는 떨어지죠. 필드 위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할 주장단이 한 명이라도 없다는 건 팀에겐 상당한 마이너스입니다. 24-25 시즌이 이 선수들에게 진짜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적생들인 라비아와 은쿤쿠입니다. 라비아는 거의 1000억, 은쿤쿠는 거의 900억을 주고 데려왔는데 라비아는 시즌 내내 아예 활용하지 못했고 은쿤쿠도 거의 교체로만 사용할 정도로 부상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은쿤쿠는 나와서 잘했던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부상 회복만 된다면 해볼만 하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라비아는 실력 확인도 못해봤죠. 다음 시즌엔 잘하는 건 둘째치고 어떤 실력을 가진 선수길래 첼시가 이렇게 많은 베팅을 했는지 궁금해서 경기를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웨슬리 포파나입니다. 장기 플랜으로 코릴과 함께 팀의 센터백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할 수비수입니다. 하지만 23-24 시즌을 통으로 날렸죠. 빠른 복귀로 팀에 기여를 해야만 하는 선수입니다. 이제 다음 시즌엔 티아고 실바도 없는데 이 선수가 꼭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제 역할을 해줘야만 합니다. 이번 시즌 첼시의 최고의 경기는 첼시 대 웨스트햄 5-0으로 이긴 경기를 뽑고 싶습니다. 전술적으로 가장 완성된 경기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포체티노가 시즌 말에 쿠쿠렐라를 인버티드 풀백으로 이렇게 개입시켜서 쓰는 방법을 터득해서 이 경기에서 정점을 찍었던 경기입니다.
안쪽으로 크로스가 올라온 공을 잭슨과 경합하다가 세컨볼을 파머가 마무리하고 또 약간 튕겨나온 볼을 갤러거가 발리슛으로 마무리하면서 2대0을 만들고요. 또 중간에 마두에케가 헤더로 한 골을 또 만들고 후반이 시작하자마자 마두에케에게 패스를 받은 잭슨이 득점. 또 잭슨이 득점을 하면서 경기는 5대0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번 시즌 첼시의 가장 최악의 경기는 아스날전 5대0 패배라고 보입니다. 예전엔 비슷해 보였던 양 팀의 수준이 이번 시즌은 너무 벌어졌다는 걸 체감하게 된 경기죠. 트로사르에게 한 골, 베나이트에게 한 골, 하베르츠에게 멀티골, 그리고 또 베나이트에게 추가골을 실점하면서 경기를 5대0으로 패배하고 맙니다. 이날 아스날의 전방 압박에 코너 갤러거, 엔조 같은 선수들도 상당히 많이 고전했습니다. 포체티노에 대해 평가를 해보자면 이번 시즌 1라운드 리버풀전을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의 평가는 기대로 가득 찼던 감독이었습니다. 게다가 첼시에 어린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 선수들을 잘 활용할 거라는 기대도 있었죠. 그리고 시즌 중반을 지날 땐 어떤 축구를 추구하는 건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건지에 대한 생각들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첼시 팬들에게 지지를 잃었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즌 후반기에는 여러 가지를 실험하다가 쿠쿠렐라 인버티드 풀백이 터졌고 그걸 기반으로 전술을 짜면서 막판에 리그 5연승으로 유기한 건 상당히 칭찬할 만합니다. 롤러코스터형 감독이라서 좋다 안 좋다 딱 단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감독인 것 같습니다. 첼시의 전술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자면 첼시는 시즌 초에는 이렇다 할 전술이 없었습니다. 막판에 인버티드 풀백을 통해서 선수들 간의 잦은 스위칭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후방 빌드업의 형태를 파생시켰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죠. 또 젊은 선수들이 많은 게 장점이자 단점이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좋을 때는 분위기 타서 팍 치고 올라가는 게 있긴 하지만 지고 있을 때는 경기를 다시 되잡는 거를 되게 어려워했습니다. 다음 감독이 어떤 감독이 오냐에 따라 첼시는 정말 성적이 천차만별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다음 시즌 첼시는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